오랜만에 또 제가 디자인 작업을 마쳤습니다. 디자인 한 거는 금방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디자인을 해둔 지가 꽤 됩니다. 사실은 작년 가을쯤인가 구상을 해놨었어요. 요런 거 만들고 싶다. 이 디자인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요 보시면은 지금 요 옷이에요. 제가 서서 보여드릴게요. 차라란, 이거 많이 보셨죠?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자, 어떤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어떤가요? 어머, 밖에서 다 보고 있어. 통유리라서 밖에서 다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룰루룰루. 통유리라서 지나가는 사람 놀랬어. 아니 저기 안에 미친 여자가. 여러분 참 괜찮아요. 어차피 저 사람도 나를 모르고 나도 저 사람 모르니까. 남바나님, 전 이미 주문했습니다.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저도 주문 완료요. 예슬님. 오랜만이세요 예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쿠아탑, 아쿠아 크레스트 탑,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자꾸 까먹는단 말이죠. 이 붕어대가 정말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쿠아 크레스트 탑은 작년 가을에 제가 이제 디자인을 했어요. 디자인을 했는데 왜 이거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냐면은 사실은 이제 제가 조금 날씬했을 때, 지금보다는 좀 봐줄만 했을 때, 이런 코바늘, 뭐라죠? 코바늘 이렇게 옷 있잖아요. 그때는 여기에 살도 좀 지금만큼 없었어요 여러분. 좀 더 가늘었고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민소매를 요즘 못 입거든요. 살 찌고 나서부터는 특히나 민소매 옷을 그래도 여러분 저 버리지는 못하고 옷장에 쟁여는 놨는데 그냥 쟁여만 놨어요. 입질 못해요. 그걸 입으면 실제보다도 더, 원래 실제가 그런 건가? 근데 제 생각에는 난 저 정도는 아닐 텐데 난 거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제 코바늘 이렇게 얼기설기 그물 모양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이제 민소매로 된 거에다가 조금 이제 레이시하게 뭔가를 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바늘로 이제 뜨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이미 예전에 만들어 놨던 거는 그 실이 똑같은 게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망사 레이스 툴 같은 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하늘하늘한 천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주름을 잡아가지고 안에 이렇게 살짝 덧대가지고 소매를 살짝만 이렇게 주름으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냥 이제 입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항상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코바늘 옷은 여름에 입기 좋아요 여러분. 코바늘 하시는 분들은 물론 대바늘도 하시겠지만 저처럼 코바늘도 좋아하고 대바늘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바늘 의상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드셨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코바늘은 스티치 모양들이 참 예쁜 게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레이시하거나 화려하거나 막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위에 탑을 만들면은 안에가 뻥뻥뻥뻥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입을 때는 탱크탑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도안들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그죠? 무료 도안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에 뒤져보면은 예쁜 것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고, 이제 실컷 만들어 놓고 입으면은 여름에, 한여름에 안에 이제 나시를 입어야 돼요. 근데 첫 번째로는 한국의 여름은 한증막 같이 이렇게 후끈후끈, 뭐라 해야지? 약간 수증기가 많다 그러나? 공기 중에?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다가 뭔가를 아무리 얇은 거를 입어도 사실 더워요. 그게 그물 망사를 입는 이유가 시원하려고 입었는데 사실 안에다가 하나를 더 입으니까 아무리 얇아도 두 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싫더라고요. 게다가 살이 찌고 나서부터는 이놈의 탱크탑이 맞는 게 없어. 인터넷에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탱크탑이 엑스라지를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근데 엑스라지가 아닌 것 같아. 난 도대체가 그치 남바다님 감사합니다. 습하다. 갑자기 그 생각, 요즘에 갑자기 이렇게 단어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뭐지 참. 그래서 습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탱크탑을 이제 엑스라지? XX라지도 시켜보고 엑스라지도 시켜봤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여분이 별로 없어요. 이게 너무 몸에 딱 맞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저 나이 때쯤 되면은 등살이고 뱃살이고 이렇게 올록볼록 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맞는 사이즈라고 쳐도 입으면 어쨌든 볼록한 부분을 가릴 수가 없는데 이게 구멍까지 다 드러난 옷을 위에다 입으면은 보여요. 그 볼록볼록한 부분이. 그래서 탱크탑을 이제 만든단 말이죠. 제가 직접 만드는데 사실 게을러 가지고 많이 만들지를 못해요. 뭐 그렇게 탱크탑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사실 재봉하고 뜨개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단 시작하는 게, 재봉은 어쨌거나 큰 맘 먹어야 돼요. 일단 재단하는 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밖에서 할 수 없고 항상 집에서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마음을 먹어야지만 시작할 수 있어요. 사실 만드는 거는 사실 뜨개보다는 재봉이 훨씬 빠를 수 있어요. 그냥 이제 일단 재단을 해 놓으면은 박으면 되니까. 하지만 이거를 맘먹고 하기가, 그것도 사실 좀 번거로운 일이에요. 이 재단하는 거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겠지만 저는 일일이 재단할 때마다 선을 다 그리고 너무 귀찮아. 그래서 몇 개 만들어 놨지만 깔맞춤을 아직 못했어요. 그러니까 색색별로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이제 한 개 있어요. 한 개 까만색. 더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내 사이즈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예쁜 코바늘 탱크탑 뭐 아니면 코바늘 의상 이렇게 위에 이렇게 탱크탑 위에 입는 거 만들어 놓고도 결국은 입지를 못해요. 그래서 약간 그게 좀 아쉬워서, 아니 예쁜 코바늘 모양 이런 것도 정말 많은데 조금 덜 비치면서 그렇게 입을 수는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 코바늘도 여러분 이렇게 안 비치게, 대바늘의 스토킹 스티치처럼 안 비치게 할 수 있잖아요, 싱글 크로셰로.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아무리 싱글 크로셰를 얇은 실을 써도 사실 코바늘 자체는 대바늘보다 실을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거워지고 그래도 조금 더 두껍단 말이죠, 대바늘보다는 편물 자체가. 물론 스티치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그냥 싱글 크로셰로만 쳐보자면은 안에 비치지 않게 이렇게 한다고 치면은 무게도 무게고 실도 더 많이 들고 더 두꺼워요. 그래서 이런 점이 단점이다. 그래서 두 개를 좀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방법,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코바늘, 이게 미우미우에서 아주 오래전에 봤던 어떤 그 탱크탑이 있었는데 코바늘로 된 탱크탑이었는데 그게 제 눈에 괜찮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코바늘 모티브에다가 대바늘을 조합해서 제가 티를 만든 적이 있어요. 거의 한 십몇 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사진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닷가 앞에서 제가 사진 찍어서 뒷모습 이렇게 찍어 놓은 거 있었어요. 근데 물론 미우미우 그 원래 오리지널 옷하고는 전혀 다르게 생겼지만은 어쨌거나 약간 코바늘과 대바늘의 조합으로도 얼마든지 옷이 예쁘게 나온다라는 걸 예전에도 제가 실험을 해봤었기 때문에 종종 코바늘에는 대바늘을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약간 그런 문제, 안에 조금만 비치고 그리고 이제 대바늘 느낌도 나면서 좀 가벼우면서 살랑살랑 하면서 얇은 느낌 살려서 그런 옷을 만들고 싶다, 뭐 이런 그런 로망? 그래서 이제 작년 가을에 이제 이런 거를 구상을 해놨었어요. 제 사이즈는 지금 샘플을 미디움으로 만들어서 입고 있는데, 보시면 이 길이를 저는 조금 이게 세탁하면서 더 늘어나긴 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스워치를 만드셔가지고 지금 이제 구매하신 분들 있죠? 실 구매하신 분들은 특히나 이거 쓰시는 분들, 제가 니팅 포 올리브 퓨어 실크로 만들었어요. 제 샘플은 그 도안도 그렇게 써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실이 니팅 포 올리브의 퓨어 실크, 그 다음에 커튼 메리노,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커튼 메리노 같은 경우에는 물론 퓨어 실크보다는 살짝 보온성이 더 살짝 있겠죠. 아무래도 울이 조금은 섞였으니까. 그래도 커튼 메리노는 굉장히 간절기 웨어나 그렇게 입기에 좋은 재질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이 레이시한 부분 때문에 사실 실 자체의 굵기는 커튼 메리노나 퓨어 실크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만들면 그 두께의 차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이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옵션을 제가 패턴에 두 가지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종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울 100%처럼 막 덥진 않아요, 커튼 메리노가.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될 건데, 그 울의 그 뜨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저는 울의 뜨는 느낌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해요. 그 부드럽고 폭탁한 느낌 있죠. 이렇게 쑥쑥 코바늘도 쑥쑥쑥쑥 잘 빠지는 그런 느낌? 탄성이 약간 있으니까
그런 느낌은 사실 코튼 메리노가 나아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쫙 드레이핑 있고 이렇게 하늘하늘한 이런 느낌은 아무래도 퓨어 실크가 낫죠. 그런 디자인을 이제 상상을 해놓고는 드디어 이제 한 2달 전에 샘플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패턴 쓰는 게 한 달 정도 걸렸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또 론치를 못한 이유가, 보통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패턴을 보시면은 코바늘은 코바늘로만 되어 있고 대바늘은 대바늘로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 이유가 이 코바늘도 하면서 대바늘도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그 중에 한 가지만 하시는 분들의 숫자보다는 훨씬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자이너 입장에서, 그러니까 패턴을 낸 사람 입장에서 둘 중에 하나만 이제 테크닉을 써서 내야지만 사실 판매에 있어서는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많은 층이 볼 거고 집중된 어떤 한 타겟 오디언스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집중 공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개 다 해야지만 이 패턴을 구매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사실 어찌 보면은 코바늘만 하는 사람한테도 부담이고 대바늘만 하는 사람한테도 부담인 거예요. 새로 배울 수는 없잖아요, 이걸 만들고 싶다고 해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살짝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코바늘, 간단한 대바늘은 2개의 이 테크닉을 비교해 봤을 때 뭐라도 한 가지를 먼저 이제 쭉 알고 있으면 한 가지를 더 잘하겠죠. 다른 한 가지는 기초 정도는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대바늘 굉장히 잘하는데 코바늘 아주 기초적인 거는 할 줄 안다, 뭐 차트 정도 조금 볼 줄 안다, 살짝 볼 줄 안다, 뭐 요 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쉬운 단계를 섞으면은 또 하기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의상 같은 경우에는, 대바늘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옷을 만드는 그 순서를 이해하는 분이어야 되니까 중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코바늘의 경우도 이 코바늘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코바늘과 대바늘이 만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급 난이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2개를 다 합해서 뭔가 패턴이 나오면 둘 다 잘하시는 분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이 패턴을 만드는데 제가 아이리쉬 크로셰 기법을 넣었어요. 사실 꼭 그걸 넣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저는 자주 쓰는 기법이니까 이제 그걸로 샘플을 만들었는데, 과연 이 패턴에다가 그 기법을 기술할 건가 말 건가. 왜냐면 그거 없이도 더 간단한 방법을 쓸 수 있거든요, 패턴은. 근데 이제 기왕 쓰는 거라면은 새로운 어떤 기법 이런 거를 또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구매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더 적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적었는데, 문제는 서술형 패턴이고 차트가 있지만 그래도 서술형을 이해를 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패턴이에요. 근데 아이리쉬 크로셰는 사실 어떤 딱히 정해진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응용을 많이 하는 기법이다 보니까 딱 뭔가를 정해서 할 수는 없어요, 아이리쉬 크로셰는. 그래서 서술도 많지 않은 이유가, 아이리쉬 크로셰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딱 정해진 규칙으로만 하기는 어려워요. 되게 프리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하면서 아, 이건 영상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 작업을 패턴에다 넣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 2가지 테크닉, 코바늘과 대바늘의 모든 기법을 다 같이 넣는 패턴이면은 주요 부분, 각각의 주요 부분을 다 넣는 게 사실상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이거를 전부 다 패턴에는 넣지 않았어요. 왜냐면 패턴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패턴을 읽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구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본 차트와 아이리쉬 크로셰 기법을 사용한 부분 딱 한 가지를 패턴에는 올렸어요. 하지만 커들포즈 샵에는 온라인 클래스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왕 패턴을 출시하면서 온라인 클래스에도 이게 같이 동시에 올라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패턴 론치를 조금 미루고 그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식음을 전폐하고 제가 지금 이 카메라 이거 조종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영상 작업할 때마다 저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뭐 다른 분들도 영상 작업 하시는 분들은 시간 많이 걸리시겠지만은 저처럼 이렇게 기계치인 사람이 이런 거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한 달 동안 식음 전폐하면서 이거를 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에는 총 파트가 7파트예요. 이 옷을 만드는데 총 7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파트별로 주요 부분들의 그 튜토리얼 영상과 이 옷이 어떻게 조합되는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에는 총 7개의 파트가 대략 한 파트당 짧은 거는 10분, 긴 거는 20분 정도 이렇게 사이로 해서 7개의 영상이 여러분 다 시청하시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시간 20분 정도입니다. 네, 한 달치예요 그게. 꽤나 자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옷을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은 내가 좀 기초가 살짝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 두 가지 테크닉을 잘 접목해서 이 영상에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아쿠아 크레스트를 만드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온라인 클래스의 영상 작업을 위해서 축소판 샘플로 작업하는 모습들로 보여드렸는데 이게 예제다 보니까 보시면 여기 지금 축소판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6세 정도, 6세에서 한 8세까지도 입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되게 박시한 느낌의 오버사이즈 티이기 때문에, 니트 티이기 때문에 좀 성장할 때까지 아이가 입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로 제가 샘플을 만들었는데 우리 막내 겁니다. 우리 조카 거예요. 우리 막내 조카 거고 요거는 이제 다 되면은 막내 조카를 줄 거예요. 요게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굵기가 비슷하지만 실이 조금 더 도톰한 걸로 샘플을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영상을 만들면은 실이 너무 얇으면 이 촬영하는데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어려울까봐 요거는 그래도 살짝 도톰해요. 그래서 요 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오리지널 실은 아닙니다만 왜냐면 이게 살짝 두껍습니다. 요거는 대신에 이제 요거 같은 재질은 지금 보시는 요런 느낌이 코튼 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코튼 울 재질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브랜드명은 다르지만은 코튼 울 느낌은 어떨까? 그럼 요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물론 실은 다르고 이게 더 얇을 거예요. 니팅 포 올리브는 더 얇은 겁니다. 요거는 살짝 더 통통한 실이에요. 패턴을 구매해서 만드시는 분들이 전부 다 게이지 계산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 패턴을 쓰면서 사이즈를 특히나 이게 대바늘과 코바늘이 합해진 거다 보니까 이 게이지 계산을 하는 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3가지만 딱 넣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왜 기성복 가면은 사이즈가 8개, 9개 있지 않잖아요. 보통은 3개, 많아도 4개, 아니면 5개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치 기성복 고르듯이 그냥 3개 보고 아무거나 하나 고르면 이 실 사이즈가 뭐 니팅 포 올리브의 퓨어 실크나 커튼 메리노 요 둘 중에 하나를 쓰면은 웬만한 게이지의 오차라도 비슷한 적정 분량의 사이즈가 나오도록 그렇게 범위를 줘놨어요. 이게 여분이 대략 6인치 정도 됩니다. 여분이 6인치면은 15cm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은 보이시죠? 여분 이 정도가 대략 6인치예요. 굉장히 낙낙합니다, 여러분. 활동성이 꽤 큰 오버사이즈 핏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사이즈, 제일 작은 스몰 사이즈를 고르셔도 6인치의 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패턴에 써 있는 거는 가슴둘레 사이즈가 34, 37, 그 다음에 40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사이즈는 34 가슴둘레이신 분들, 예를 들면 32, 33, 34, 35 이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스몰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37 같으면 37, 38, 39 그죠? 그 정도 사이면은 그냥 미디움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라지나 미디움 둘 중에 하나 입는다. 그런데 나는 오버사이즈 말고 살짝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까지 보시면은 이렇게까지 여분이 있는 거 싫다. 그러면 원래 기성복에서 라지 입으시는 분들 보통 티셔츠 같은 게 4인치 여분이에요. 기성복이. 그러니까 이거 니트 같은 경우에는 제 패턴으로 여러분 다른 패턴 말고요. 제 패턴 기준으로 아쿠아 크레스트는 기성복 나는 라지 입어야지 뭐 된다 하시는 분들 뭐 미디움 입으시면은 살짝 그 기성복 같은 느낌의 그런 맞는 그런 티셔츠 느낌 그렇게 나을 겁니다. 그 온라인 클래스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 패턴 론치를 하면서 이게 작년부터 이제 구상해서 만들고 영상 만들고 하여튼 정성을 굉장히 많이 쏟은 거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오픈하면서 바로 이벤트를 같이 했어요. 커들포드 워크샵 밴드가 있습니다. 보통 유튜브에서 커들포드 샵 보시는 분들은 상세 박스 열어보시면 항상 밑에 커들포드 워크샵 그룹
가입하기 그게 있어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은 커들포드 워크샵 그룹 밴드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셔서 뭔가 활동하시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무슨 이벤트라든지 중요 공지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여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 이벤트는 커들포드 워크샵 밴드 회원님들만 대상으로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벤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실을 커들포드 샵에서 이제 이걸 만들려면은 여러분들 실을 구매를 하셔야 될 테니까, 만약에 집에 있는 실로 내가 만들겠다 하시는 분이라면은 패턴만 구매하실 수 있겠죠. 커들포드 샵에서 패턴만 구매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패턴을 사봤더니 이 내용이 생각보다 어렵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커들포드 샵의 온라인 클래스를 보시면은 지금 온라인 클래스에 아쿠아 크레스트 온라인 클래스가 오픈되어 있어요. 그거를 구매를 하시면은 그 튜토리얼 링크들이 이메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이메일에 이렇게 그 워크시트 같은 게 이제 보내지면은 거기에 단원이 있습니다. 7개의 소주제 중에 하나 보고 싶은 영상을 클릭하시면은 설명 영상을 쭉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도움을 받아서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벤트 하고 있는 내용은 이 실을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나는 실도 사야 되고 아니면 이런 같은 실로 이 패턴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은 커들포드 샵에서 니팅 포 올리브, 퓨어 실크나 아니면은 커튼 메리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종류로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스몰 사이즈는 5타래가 들고 미디엄 사이즈가 6타래, 그 다음에 라지 사이즈가 6타래 이렇게 드는데, 요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다 만들고 나서 소매를 살짝 더 길게도 늘릴 수 있을 정도의 실 분량이 꽤나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미디엄 같은 경우에 6타래 하시면 충분히 기장 정도를 가감하실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라지를 선택하시는 분 같은 6타래지만은 소매 길이를 살짝 더 조절하실 수 있는 정도의 실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커튼 메리노나 퓨어 실크 둘 중에 한 가지를 5타래, 6타래 뭐라도 구매를 하셨다면은 커들포드 워크샵에 들어오시면 지금 공지가 떠 있어요. 이벤트 공지가. 그 공지 밑에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이 써 있는데, 지금 커들포드 워크샵 신청한다고 신청해 주시고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란에 커들포드 워크샵 참여자용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분이 아쿠아 크레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실을 구매하셨구나 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패턴과 그 다음에 온라인 클래스 이 2개를 전부 무료로 드릴 겁니다. 요거는 계속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4월 15일까지만 이 이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이벤트는 커들포드 워크샵 회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 아니신 분들은 지금 이 내용을 들으셔서 쓰셔도 제가 이분이 회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커들포드 워크샵 밴드 안에 들어오시면은 워크샵이 시작할 때마다 무슨 워크샵이든 저희가 방을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실 수 있고, 기간 동안에 이걸 만드는 기간이 있어요. 정해진 기간이. 그래서 모든 워크샵은 기간 동안에 서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항상 물어볼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드시면서 훨씬 편하실 테고, 완성본을 제가 구경하기도 좋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커들포드 워크샵 밴드에 지금 이미 가입하신 분들, 주문하신 분들 계신데, 지금 몇몇 분 사이트에서 실을 주문을 하셨는데 배송 메시지란에 커들포드 워크샵 참여자용이라고 쓰셨어요. 근데 회원이 아니시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원래 이거는 회원용 이벤트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빨리 회원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회원이셔야 된다. 이 이벤트의 혜택을 누리시려면 지금 미리 주문하신 분들은 월요일날, 내일이죠? 내일이야. 벌써 내일이야. 내일 발송이 될 겁니다. 자, 일요일은 제가 일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월요일날 발송해 드릴 테고, 그리고 도안만 구매하신 분들은 이미 다 발송이 됐어요. 도안만 구매하신 분들 디지털이기 때문에 도안을 구매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오지?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이메일 오픈하시면 도안이 와 있을 겁니다. 도안만 구매하신 분들. 그래서 요번에 이 아쿠아 크레스트 패턴 출시하고 나서 제가 너무너무 기쁜 게, 아마 저 같은 고민하신 분들이 꽤나 많으셨나 봐요. 요번에 이 론칭 하자마자 도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실도 그렇고 구매하시는 속도를 보니까 꽤나 저랑
비슷한 고민하신 분들이 많으셨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 약간 코바늘 느낌도 나면서 가릴 때도 좀 가릴 수 있는 요런 옷 바라시는 분들이 나 말고도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쿠아크레스트 지금 시작하시면은 대략 만드시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소요되실 거예요. 아, 그리고 니트 티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스웨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티예요, 티.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길이가 똑같지만 원하시면은 뒤를 더 팔 수도 있고 레이스를 아니면 앞을 더 팔 수도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섹시하게 뒤를 더 파고 싶다 뭐 이러시면은 레이스 구분을 조금 더 길게 하실 수도 있고, 나는 앞을 더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앞을 더 이렇게 레이스를 더 넣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나는 레이스 너무 보이는 게 싫다 하시면 이거 완전 짧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뒤는 똑같이 길게 앞은 짧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 패턴 안에는 길이가 써 있습니다. 각각 몇 센치까지 떠나가 써 있어요. 그래서 총 기장만 거기에 맞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길이는 얼마든지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어깨 여기까지만 레이스가 보였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아예 안 보였으면 좋겠다, 밑에처럼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면 뒤는 더 파고 앞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패턴은 사실은 그 길이를 똑같이 해놨지만 센치를 옆에 다 줘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를 기준으로, 이게 예를 들면 스몰 사이즈는 이 정도 센치까지, 미디엄 사이즈는 이 정도 센치까지, 라지 사이즈는 이 정도 사이즈까지 해야지만 옷이 된다 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시고 이렇게 대보시면, 만들면서 대보면서 아, 나는 레이스가 요만큼만 됐으면 됐어 라고 생각하시면 어깨만 드러날 거야,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를 가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패턴은 보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구매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버전의 아쿠아크레스트 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제가 설명을 장황하게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뜨기 시작하시면은 5월달 중순? 그죠? 5월달 중순쯤에는 입으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날씨가 위에 바람막이, 그때쯤 되면 벌써 덥나요? 여기는 아마 그때쯤 되면 벌써 더울지도 모르겠어요. 낮에는 온도가 꽤나 올라가더라고요, 벌써. 그러니까 낮에는 이것만 입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거를 만들고 나서 총 2번 세탁을 했습니다. 제가 퓨어 실크 같은 경우에는 실크 재질은 세탁을 하시면은 드레이핑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영상에도 보시면은 이 게이지 계산하실 때 반드시 테스트로 블로킹을 하고 나서 길이를 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내가 원했던 길이보다 세탁을 하면 할수록 늘어질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2번 이걸 세탁을 해봤는데, 아, 안 그래도 실크는 어떻게 세탁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천으로 된 실크는요 올이 상당히 가늘어요. 천은 직조로 실크를 짜면은, 그런 경우에는 실크 같은 경우는 물이 닿으면 좋지 않아요. 줄어들 수 있거든요. 울거나 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직조 같은 경우에는 가닥이 워낙, 실 가닥이 워낙 이렇게 만나고 있는 실 가닥들이 전부 다 굉장히 얇아서 물이 닿으면 이 직각으로 만나 있는 선들이 한쪽이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천 자체가 울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뜨개질용 실은 실크 100%라고 해도 물에 닿았을 때 그럴 염려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실크는 일단 우리가 뜨개질용 실은 직조에서 사용하는 실에 굵기가 거의 한 몇십 배는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뜨개를 하면은 직조랑 다르게 이 올들이 90도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이걸 매듭 형식으로 엮어가는 거죠. 코바늘이 됐던 대바늘이 됐던 이제 이게 약간 매듭에 기초해서 이게 이제 엮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90도로 닿는 그런 스티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닿아도 올이 이렇게 어긋나듯이, 올이 삐딱삐딱 이렇게 되듯이 어느 한쪽이 우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뜨개용 실이 100% 실크일 때는 드레이핑 자체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한쪽 방향으로 실이 항상 한쪽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엮으면은
그 방향을 따라서 이게 무게를 받는 쪽으로 처지는 거죠. 그래서 옷을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 옷이 밑으로 처지겠죠. 이런 레이스도 구멍이 훨씬 더 크게 나오겠죠. 이제 한번 블로킹 하고 나면은 그 세탁을 하면 할수록 이게 조금 더 처지는 경향이 있고 신축성이 없어요. 코튼 메리노 같은 경우에는 신축성이 있어요. 하지만 실크는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늘어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미지근물로 하건 찬물로 하건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울 같은 경우에는 펠트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하게 달라지면 펠트가 일어나서 길이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풀도 갑자기 일어날 수 있지만은 실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코튼도 그렇지가 않은데 실크랑 코튼의 차이는 동물성과 식물성이라는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 이 껍질 자체의 광택이 좀 다른 거죠. 섬유질 자체 껍데기 이 현미경으로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게 조직감이 다르기 때문에 광택은 다릅니다. 이제 실크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광이 있고 살짝 더 광이 있고 코튼은 원래 코튼 자체는 광이 그렇게 실크만큼 있진 않아요. 근데 멀스라이스드라고 해서 화학적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마치 울을 슈퍼워시 화학적 처리를 하면은 펠트가 덜 되는 것처럼 커튼도 그런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커튼은 광이 없는데 더 표면을 깎아내서 섬유질 자체에 광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멀스라이스드라고 해요. 그래서 멀스라이스드 커튼이라고 돼 있으면은 일반 코튼과는 다르게 광택이 있는 코튼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뜨개실에서 그 용어를 자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처리를 뜨개실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제 뜨개실은 조금 더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광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옷의 느낌이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처리를 하지 않은 실 이렇게 구분 지어 놓기 위해서 보통 라벨에 이렇게 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다른 커튼 종류로 이런 거를 만드실 때 광택이 있는 그런 옷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은 혹시 집에 가지고 계시는 커튼이 멀스라이스드 처리가 된 건지 그걸 확인해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시중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커튼 같은 경우에는 광택 처리를 하지 않은 걸로 뜨개실을 찾는 게 오히려 어려울 수 있어요. 천연 자체로만 커튼된 거. 왜냐면 아무래도 멀스라이즈 처리를 하면은 좀 더 매끈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실크 같은 그런 느낌? 그걸 더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광택 처리를 하게 되면은 훨씬 그 표면 자체가 미끈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만약에 집에 가지고 있는 실이 그런 실이다 그러면은 조금 더 블로킹을 했을 때 더 늘어날 걸 감안하셔야 돼요. 멀스라이즈 처리가 안 된 거는 덜 늘어집니다. 원래 커튼은 실크만큼 늘어지진 않아요. 근데 처리를 하면 이 섬유질 표면을 깎아내는 거니까 더 미끌거리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뭐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이 올들이 더 많이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네, 그럼 오늘 기쁜 밤 좋은 밤 되시고요.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